안녕하세요. 정법의 인문학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정법의 인문학 차원에서 논어 옹야편 10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염구할. 통상 이 논어는 공자의 어록인데 통상 자왈로 시작했는데 오늘 염구가 먼저 말을 했네요. 염구라는 누구냐면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염류가 이제 관직을 얻고 쉽게 말해서 서만시 대부 밑에 가서 정치를 했던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공자가 주요 천을 열국하고 돌아오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염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류가 나중에 돌아왔어도 내가 가리킨 바대로 정치를 안 하니까 이제 공자가 화를 냈다 했잖아요. 이제 북을 올려라, 야를 나의 문화에서 제외시키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된데, 오늘은 이제 염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놓은지 14번째 문장까지는 되어 있는 인물을 평가하는데 염류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 놓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요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역부족이란 말이 하잖아요. 역부족. 여기 나오네요. 비불자지도. 이 설자는 기쁘다 할 때는 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불자지도 역부족이하라. 역부족. 힘이 부족하다. 역부족. 역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럼 역부족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해드린다면 염구가 이제 물었네요. 비불열. 그러니까 기쁘지 아니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뻤다 그런 뜻이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자지도 나오네요. 자는 이제 공자의 말씀하신 거죠. 공자의 도에 대해서 기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즉 공자의 도는 너무나 기쁘지만 역부족이하라. 힘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공자의 도를 실천하기가 그만큼 자기는 힘이 딸린다, 역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공자의 이제 조금 전에 요 앞에 문장에 보면 이제 회야가 쉽게 말해 득행에 뛰어난 제자로 이제 나왔고, 민작은 또 백위에 대해서도 나왔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안해가 안빈낙도를 절겠다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득행의 제자로 뛰어난 제자 중에서 안빈낙도를 최고로 했던 그 안빈낙도가 쉽게 말해서 밥 한 그릇과 물 한 그릇으로서 또 생활하는데도 어떻게 불평 하나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투로 얘기하니까 염려가 그걸 듣고 이제 한마디 물어보는 거죠.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그런 뭐 극기복례라든지 애가 등등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다. 비불열. 기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그걸 실천하려고 보니 힘이 딸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활 공자께서 말씀했네요. 역부족자.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이패라. 패라면 이제 그만둔다는 의미예요. 패단할 때 막는다, 그런 의미인데,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그만두지만, 쉽게 말해서 가다가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 자는 가다가 나 도저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만두는 걸 말하는데, 검려획, 획이거든요. 획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시대 획을 껐다. 지금 방언을 쳤다. 그런
이제 너는 보니까 이건 계집여자인데 이때는 너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너는 보니까 역부족자가 아니라 핵을 미리 꺼버리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네요. 역부족자하고 핵하고 차이가 그거겠죠. 역부족자는 해보고 난 도저히 거기 못하겠구나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인데, 핵을 껐다는 말은 아예 시도도 자체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공자가 염려란 요거 나오는 연구가 그만큼 이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을 못 보여니까 그렇게 꾸짖는 것 같아요. 너는 힘이 부족한 게 아니다. 니네 아예 시도를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아예 처음부터 핵을 꺼버리는구나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걸 역부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자께서는 이 뭐든지 가만 얘기를 보면 실천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단하면 한 인간만 못하니 그래도 계속 해라라고 그런 말인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그래서 무조건 해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나약한 존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 공포라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마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두려움이 있으면 다음에 뭐가 생기죠? 자꾸 주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저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대목과 관련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임포스터로 했는데요. 임포스터. 한글로 쓰면 임포스터. 임포스터 원래 단어는 이 사기꾼이거든, 사기꾼. 왜 요즘 이런 단어가 있냐면, 누구나 다 지금 쉽게 말해서 요걸 임포스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기꾼이지만, 또 다른 표현은 가면을 쓴 자. 그런 선자.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 때 가면을 다 쓰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길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소변을 막 보고 싶다. 그러면 본인은 소변을 보고 싶죠.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네 소변 보고 싶냐, 안 보고 싶다고 그러면 다 속이는 꼴이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 거는 소변이 마려운데 손을 마렵지 않다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가면을 벗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면을 벗어버리면 내가 어떤 것도, 내가 가면을 벗으면 우리가 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여기 제가 설명드릴 때 맨 처음에 두려움, 주저, 이게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를 너는 이미 획을 꺾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미 가면을 쓰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타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려고 이 땅에 온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내가 행복을 하려면 나의 영혼에서 나오는 그걸 소리를 듣고 자발적으로 영혼에 따라 행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내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어떻게 잘 알고 실천할 수 있겠냐? 바로 여기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핵을 안 끊으면 됩니다. 핵을 안 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 정자 가면 몽돌 해변이 있는데 바다가 이쁘고 찰랑찰랑 하고 그러면 내가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담그면 되는데 담그면 뭐 바다에 소금기가 있으면 뭐 무좀이 생긴다든지 혹시 내가 거기에 빠지면 어떡하라 미리 그런 획을 긋다 보니까 바다에 발을 담그고 싶은 그런 즐거움을 모르고 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진다 이거죠. 그럼 어떡하냐? 그럼 마찬가지로 공자가 말하는 대로 이 획을 긋지 말고 지금에서 다른 표현하면 각을 세우지 말고, 우리가 각을 세운다는 것은 지평선을 볼 때 내가 보고자 하는 각만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 상대방은 내 각대로만 상대를 보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각만 세워놓고 꼭 각 깊이만큼만 보지 않겠느냐. 그 각을 없애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상대가 얘기하는 거를 내가 한 번쯤 받아줬다고 한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누가 한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고 자꾸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나는 한 번 응해줘봐라. 그랬다고 한들 해가 동쪽에 뜰 거를 동쪽에 안 뜨고 서쪽에 뜨겠냐? 그렇지 않다. 해는 서쪽에 지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동쪽에 떠오르듯 상대방의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을 세우지 말고 그대로 듣고, 그리고 그대로 든다는 것은 두려움을 안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자체마다 주저를 하게 되거든요. 주저하게 되면 영원히 포기하는 거거든요. 시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 쳤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나중에 주저하게 되면 포기하잖아요. 시험 치면 시험 친 만큼 내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누가 취업 자리를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뭐 2차 저차에서 어떤 회사가 있다고 소개를 해준 바 있는데, 소개해 주니까 그 상대방은 그 자리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싫다고 아예 면접 보러 간 자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왜 벌써 이미 그 획을 긋고 각을 세워가지고 그 회사는 작다고 느끼고 내가 그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벌써 각을 세워놓고 하지 않느냐. 한번 가봐라. 면접은 어떤 거다. 이것도 공부거든요. 면접 시험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옹야편 10번째 문장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임포스터 가면을 벗어버려라. 두려움을 떨지 마라. 남이 어떻게 나를 보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을 행동을 해보라. 그러면 거기 쌓이고 그러면 절대로 역부족이란 말은 듣지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대충 오늘은 역부족에 대해서, 역부족이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 공자도 2500년 전이지만 가장 제자들을 질타한 것은 바로 역부족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못한다고 핵을 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했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자식이 뭘 한다고 할 때 아예 그렇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부모들이 많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일단 자식들이 일단 하지 말라고 스스로 깨닫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다 이 손가락 떼면 뜨겁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지 말라는데 본인 직접 느껴봐야 다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들이 하지 말라는 게 한 번 한다고 한들 세상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스스로 체지체능, 스스로 알고 스스로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부모부터 요 임포스터를 벗어버리면 자식들도 임포스터를 가면을 벗어버리지 않겠나 하는 저는 생각되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옹야편 10번째 문장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